타이틀 올라갈 때 이제 노래가 착 나오는데 탁 듣더니 형 누가 불렀냐? 그런 거에서 이거 가수는 내가 따로 섭외할 건데 일단 제가 불렀어요. 했더니 야 그냥 가자 이걸로.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소금 하기 전에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를 이남희 선배께서 이제 울고 싶어라가 이제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이제 이남희 선배님이 팀을 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 분이 또 들어오셨는데 그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사랑과 평화 해보지 않겠느냐. 당시로서는 뭐 사랑과 평화 그러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최장수 그룹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랑과 평화의 영향이라는 거는 밴드하는 모든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 엄청난 밴드에 제가 또 베이시스트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들떠가지고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랑과 평화보다도 좀 더 나의 음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학을 가기 전에 뭔가 족적을 하나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였고, 아마 그때 그 박성식 씨도 같이 사랑과 평화를 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때 그만뒀고, 이거는 이제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누가 저한테 임재범 씨 그 테이프를 주면서 이 친구하고 한번 작업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테이프를 딱 줬어요. 카세트 데모 테이프를 떴는데 가짜 영어로 이렇게 막 가짜 영어로 막 노래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제대로 된 서양의 어떤 락 보컬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친구가 있었네. 이제 그랬었는데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 테이프를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한경훈 씨라고, 한경훈 씨가 이제 이태원의 2부라는 데에서 이제 DJ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주고 이 친구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역시 이제 거기도 결국은 같이 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나랑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빛과 소금이란 팀이 이름이 없었을 때죠.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한경우 씨가 성식이 형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성식이랑 같이 하고 싶어? 그랬더니 성식이 형이랑 같이 하죠. 그때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89년도? 89년. 그때 이제 한남동에서 이제 한경우 씨가 방배동으로 이제 지하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돼서 거기서 모여서 서로의 음악 나누고 시퀀서. 네, 지금 이제 컴퓨터로 다 들어갔지만 음악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모니터 없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90년도에 이제 대망의 이제 빛과 소금 1집을 발표를 하게 되죠. 세 사람이 다 달랐어요. 장기호 씨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면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그 독특한 음악이었고, 한경훈 씨는 조금 더 재즈한 느낌의 묘한 그 아름다움이 있었고, 저는 약간 좀 클래시컬한 선율을 좀 강조하는 그런 색깔이었고, 근데 이제 셋이서 같이 자기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서로 좋아하는 곡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같이 빛과 소금의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 게 뭐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미디라고 하는 그 국제 규격의 용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컴퓨터로 음악을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서부터 저희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실 최첨단의 어떤 그런 거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빛과 소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셋 중에서 제가 제일 음악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음악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박성식 씨의 이제 영향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경훈 씨랑 대화하면서 한경훈 씨도 아주 독특한 그 자기만의 음악적 세계가 있는데 저하고 굉장히 그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1, 2집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세 명의 색깔이 아주 3분의 1씩 잘 배합이 된 그런 음반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컬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건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김현식 씨랑 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드라마 제작자로 이제 유명하신 송병준 씨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하면서 그 중간에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저는 그때 사실 이제 음악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컴퓨터로 앞으로 음악을 못하면 바보 되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제작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 인원이면은 광고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김혜식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대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 말에 이제 제가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변주 씨와 같이 방배동에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MBC의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단막극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황일래 감독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연출력이 당시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인정받으셨는데 여러 작품을 하다가 이제 샴푸 요정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받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황일래 감독님이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이제 외국의 음악들을 막 그냥 갖다 끼워 넣을 때였죠. 그러니까 저작권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작권 문제도 생길 것이고 우리 음악을 우리가 만들자.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미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제 그 완성도 올리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원래는 제가 노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조규찬 같은 친구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좀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의 보컬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 보컬 미리 넣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녹음을 해놨는데 황 감독님이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만들었냐고 일단은 대충 이제 한번 러프 들어보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필름을 틀어놓고 그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이제 음악을 딱 이제 틀은 거예요. 딱 듣더니 이제 그게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왔거든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타이틀 올라갈 때 이제 노래가 착 나오는데 딱 듣더니 형 누가 불렀냐 그런 거. 그래서 이거 가수는 내가 따로 섭외할 건데 일단 제가 불렀어요. 했더니 야 그냥 가자 이걸로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가도 되겠다 그냥 신선하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1988년도에 베스트 극장에 이제 나갔는데 이게 시청률이 굉장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황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만약에 따로 음악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 한번 음반에 넣어도 괜찮겠다.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다. 이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사실은 노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만들고 내가 부른 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빛과 소금 할 때도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노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동아기획하고 이별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들끼리 움직일 때 이제 저희를 봐주던 그 매니저분이 이제 방송을 좀 잡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불타서 다시 재건된 그 남대문 있잖아요. 거기를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저희들한테 찍기 위해서 오픈을 해줘가지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그냥 손 뻥뻥 얼어가면서 저는 그때 콘트라베이스 들고 이렇게 이러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라디오 방송도 좀 저희가 이제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아기획하고 결별하고 나서 방송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MBC의 그 음악이 있는 곳에라고 이제 최명길 씨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진행도 하면서 음악도 하면서 이제 TV 프로그램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에도 저희들이 게스트로 많이 나갔죠. 이문세의 별밤의 뽐내기 대회 그 방송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알려졌죠. 음악교실. 음악교실. 마음에 든다기보다 일단 고맙죠. 일단 네.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 쓰고 만들었던 음악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공감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또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비처럼 음악처럼을 하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 영탁이라는 분이 그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곧.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